쿠쿠타웃 리몬드. 저는 한국이 좋아 프랑스에서 온 소피예요. 여러분, 저 며칠 전에 일본 SNS에서 진짜 난리난 라면 사진 하나를 봤거든요. 일본인이 편의점에서 찍은 사진인데 라면 포장지에 한글로 매운 라면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 회사가 아니라 일본에서 라면 1등인 회사가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머리가 띵했어요. 일본은요, 라면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난 나라거든요.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든 게 일본이고 컵라면도 일본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 나라의 1등 회사가 왜 갑자기 포장지에 한국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국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신기한 뉴스로만 안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작년에 일본 여행 갔다 와서 비슷한 일을 직접 겪었거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완전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 해드릴게요. 일본 1등 라면 회사가 왜 한국어를 포장지에 넣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사정이 뭔지요. 일본은요, 라면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상당한 나라예요. 세계 최초 인스턴트 라면도 일본 거고 컵라면도 일본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라면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매년 수천 개의 신제품이 쏟아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라면이 최고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 느낌이 좀 이해가 가요. 프랑스도 미식의 원조라는 자부심이 워낙 세거든요. 빵, 와인, 치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뭘 해도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지금도 외국에서 만든 바게트는 절대 바게트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빵 모양만 비슷하지 진짜가 아니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라면에 대해 느끼는 그 자부심이 저한테는 진짜 낯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부심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작년에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도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라면 코너를 보고 반가워서 한국 라면인 줄 알고 하나를 집었대요. 포장지에 한글로 매운 라면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친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운맛이라는 표시도 있고 한글 폰트도 그럴듯하고 색깔도 한국 라면스러운 빨간색이었대요. 친구는 그 라면을 들고 혼자 속으로 한국 라면이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역시 한류의 힘이구나 하면서 괜히 뿌듯해했대요. 심지어 계산하면서 점원분한테 한국 라면 진짜 맛있죠 하고 한마디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원분이 좀 당황한 표정으로 일본어로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친구가 영어를 섞어서 다시 묵어보니까 이게 한국 라면이 아니라 일본 회사 제품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친구는 그 순간 진짜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어요. 한국 라면 사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일본 1등 라면 회사가 만든 자가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마치 명품 매장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 짭이었던 그런 기분이었다고요. 더 웃긴 건 친구가 그 라면을 들고 한참 동안 포장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혹시 작은 글씨로 한국 회사 이름이 숨어있나 찾아봤다는 거예요. 결국 못 찾고 그냥 자기 눈이 너무 한류에 절어 있었나 보다 하고 민망하게 웃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빵 터졌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 처음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봤는데 포장이 너무 프랑스스러워서 반가운 마음에 샀는데 알고 보니 그냥 한국 회사가 프랑스 느낌만 낸 제품이었던 거예요. 저는 혼자 그 과자 들고 계산대 앞에서 이거 프랑스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봤다가 점원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부끄럽지만요. 그때는 제가 외국 느낌만 보고 속았던 거고 친구는 반대로 한국 느낌만 보고 속았던 거니까 저희는 서로 처지가 똑같다고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 라면은 처음부터 한국 거라고 당당하게 내놓잖아요. 누가 봐도 한국 라면인 거를 숨기지도 않고 오히려 한글이 들어간 포장 자체가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신라면도 그렇고 불닭볶음면도 그렇고요. 포장 디자인 자체가 한국적인 걸 자랑스럽게 내세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상상이 되세요? 라면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1등 회사가 자기 나라 라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포장지에 넣어서 한국풍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는 일본 여행 내내 편의점을 갈 때마다 비슷한 제품을 더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이 쓰여 있는데 알고 보면 일본 회사 제품인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었대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흔한 마케팅 전략이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더 자세히 찾아보고 알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게 단순히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니신이라는 일본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서 라면 1등 하는 회사고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이랑 컵라면을 만든 그야말로 라면계의 전설 같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역사를 알면 진짜 소름이 돋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처음 라면을 만들려고 했을 때 기술이 없어서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바로 이 니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니신은 거절했대요. 그래서 삼양은 니신의 경쟁사였던 묘조식품이라는 회사를 찾아갔고 그 회사가 흔쾌히 기술을 무상으로 전해줘서 1963년에 한국 최초의 라면이 탄생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찐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요? 한국이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했던 그 회사가 지금은 한국 라면을 따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의 매운 볶음면을 거의 그대로 따라한 제품도 있었고 한글로 양념볶음면이라고 써놓은 제품도 있었대요. 심지어 어떤 제품은 포장 디자인 색깔까지 너무 비슷해서 한국 라면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치 첫사랑한테 차였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 스타일을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거절은 거절대로 하고 나중에 잘 되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좀 웃기면서도 묘하게 짜릿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친구가 그 니신 베낀 라면을 하나 사서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맛이 진짜 미묘했대요. 매운맛은 분명히 한국 라면을 의식한 매운맛인데 어딘가 일본식이고 부드럽게 다듬어진 느낌이었다고 해요. 친구는 그걸 한 입 먹고 이거 무슨 짝퉁 명품 가방 같다. 모양은 비슷한데 가죽 질감이 다른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웃겨서 한참 따라 했어요. 친구는 결국 그 라면 반도 못 먹고 옆에 있던 한국 라면을 따로 사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라면 영업하러 갔다가 본인이 제일 먼저 한국 라면으로 갈아탄 거죠. 그리고 신라면 이야기도 진짜 재밌어요. 신라면이 일본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일본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라면은 원래 맵지 않은 맛이 대부분이었고 매운맛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거의 없었던 시장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면의 직접적인 매운맛이 일본 사람들 입에는 너무 세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농심이라는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부터 차근차근 유통망을 넓혀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K-드라마랑 K-팝을 좋아하게 되면서 매운 거 못 먹는다고 손살에 치던 사람들도 한번 먹어보자 하고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지금은 일본에서 신라면이 못 먹는 라면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서 먹는 라면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친구가 도쿄에 있는 어떤 분식 매장 이야기도 해줬는데요. 원래 한국 라면 브랜드를 알리려고 만든 체험 공간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거기 가려고 했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결국 포기했대요. 친구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라면이 국적을 안 가리고 사람들을 줄 세우는구나 하는 걸 체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일본 사람들이 라면 먹는 방법까지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원래 면을 젓가락으로 돌려서 한 입에 먹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면을 말아서 먹는 모습을 보고 그게 신기해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사람들도 있대요. 친구도 일본 친구한테 한국식으로 라면 먹는 법을 보여줬더니 완전 신세계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친구가 면을 한 번에 돌려서 입에 넣는 걸 보여줬더니 일본 친구가 그거 손목 안 아프냐고 물어봤대요. 친구는 한국 사람들은 이거 그냥 본능이야 하고 괜히 으스대면서 알려줬는데 정작 본인은 면이 다 풀려서 국물을 옷에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영업은 잘했는데 시범은 망쳤네 하고 웃었어요.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친구가 일본 SNS를 좀 찾아봤는데 한글이 들어간 포장이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는 반응이 꽤 많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한국 음식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다니 신기하다는 댓글을 남겼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일본도 한국 문화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자조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라면 하나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한 나라의 문화랑 자존심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라면 종주국이라고 불리던 나라의 1등 회사가 한국 라면 따라 만들면서 한글까지 포장지에 넣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프랑스에서는 어떤 나라 음식이 이 정도로 자국 시장을 흔드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은 외국 음식이 들어와도 프랑스 스타일로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타협 없이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시장 자체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얘기를 친구한테 처음 들었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면 하나가 이렇게 큰 이야기를 담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면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1등 회사가 한국 라면을 따라 만들고 포장지에 한글까지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거절했던 손을 지금은 자기들이 먼저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좀 웃겨요. 친구는 저보고 너 이러다 라면 박사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음에 마트에서 라면 고르실 때 한번 포장지를 자세히 봐보세요. 그 한글 하나, 그 색깔 하나에 생각보다 훨씬 긴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편의점에서 라면 고르실 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저희 친구처럼 명품 매장 갔다가 짭싼 기분 느끼지 않으시려면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Merci d'y voir regarder.